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름은 봉크, BNK로 철자 하나 차이인데 본질은 그야말로 달에서 지구만큼 완전히 다른 두 금융 생태계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한쪽은 고삐 풀린 인터넷 밈의 야생이고요. 다른 한쪽은 아주 견고하게 통제되는 전통 금융의 요새죠. 자, 오늘의 분석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밈으로 뜬 강아지 코인, 그리고 무려 168조 원의 자산을 굴리는 거대한 전통 은행. 이 둘 사이에 도대체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진짜 터무니없는 비교 같죠? 하지만 이 극단적인 두 사례를 나란히 놓고 보면요, 현대 금융이 지금 얼마나 전혀 다른 두 가지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는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자, 오늘 살펴볼 내용입니다. 봉크 밈 현상부터 시작해서 그 생태계, 주류 금융화, 향후 전망을 살펴보고요. 그다음 완전한 대조군인 전통 금융, BNK를 거쳐 현대 금융의 두 얼굴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내용이 꽤 흥미로울 겁니다. 첫 번째 주제, 봉크 밈 현상입니다. 이 솔라나 강아지 코인 이야기부터 해보죠.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2022년 말에 FTX 붕괴 사태가 있었잖아요. 당시 솔라나 생태계가 정말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이 봉크가 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벤처 캐피탈에 분노한 커뮤니티 사람들이 서로 위로하며 던진 일종의 복수 밈으로 시작됐어요. 그냥 장난 같았죠? 그런데 이게 2024년 말에 가격이 폭발적으로 뛰더니 세상에 2025년 말에는 스위스 증권거래소의 ETP, 그러니까 상장지수 상품으로 올라가는 기염을 토하게 됩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최초의 솔라나 강아지 코인, 이 슬로건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단순히 재미로 만든 마케팅 문구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커뮤니티를 최우선으로 둔 이 브랜딩 덕분에 봉크는 순식간에 40만 명 이상의 홀더를 모았어요. 말 그대로 솔라나 생태계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거대한 소셜 레이어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린디 효과인데요. 어떤 밈이나 아이디어가 시장의 그 험난한 호황과 불황을 길게 견뎌낼수록 앞으로도 살아남을 확률이 더 높다는 겁니다. 2025년에 엄청난 하락장이 있었잖아요. 그걸 버텨낸 봉크는 이제 단순한 인터넷 유행을 넘어서 시장에서 진짜 살아남을 수 있는 끈질긴 생명력을 증명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파트, 봉크, 생태계의 구축입니다. 단순한 밈에서 실제 인프라로 어떻게 변했는지 보시죠. 이 55.2%라는 숫자, 이게 뭘까요? 2025년 7월 기준으로 봉크펀이라는 플랫폼이 솔라나 밈코인 런치패드 시장에서 차지한 점유율입니다. 원래 이 바닥을 꽉 잡고 있던 펌프펀을 단숨에 밀어내버렸어요. 하루에 무려 2만 1천 건이나 되는 새로운 토큰 발행을 처리하면서 솔라나의 새로운 절대 강자로 군림하게 된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컸냐? 비결은 진짜 압도적인 단순함에 있습니다. 딱 세 단계면 끝나요. 첫째, 누구나 클릭 몇 번으로 고유 토큰을 만들고, 둘째, 유동성 풀에 초기 자금을 조금 넣습니다. 그리고 셋째, 시가총액이 85솔라나에 도달하면 탈중앙화 거래소인 레이디움으로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이 매끄러운 과정 하나로 매일 1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긁어 모으고 있죠. 자, 여기서 진짜 재밌는 부분은 이 막대한 수익을 어떻게 나누냐는 겁니다. 전통금융에서는 보통 중앙기관이 이익을 싹 가져가잖아요. 봉크닷펀은 완전히 다릅니다. 플랫폼 수수료의 무려 절반 이상이 생태계로 바로 돌아갑니다. 30%는 봉크 토큰을 사서 불태워버리고 나머지 30%는 생태계 검증자를 지원하는 데 쓰이죠. 그러니까 커뮤니티가 플랫폼이 성장하는 걸 보면서 직접적인 혜택도 같이 누리는 구조인 거예요. 세 번째, 봉키의 주류 금융화입니다. 이 야생의 코인이 어떻게 제도권으로 들어갔을까요? 월스트리트와 글로벌 금융이 이 혼란스러운 밈 에너지를 아예 상품으로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장외 주식시장의 오스프레이 봉크 트러스트나 스위스 거래소의 봉크 ETP를 보면 알 수 있죠.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복잡하게 개인 키를 외우거나 암호화폐 지갑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평소에 쓰던 전통 증권 계좌로 합법적인 규제 안에서 봉크에 투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서구권 금융 인프라가 밈코인을 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죠. 네 번째, 봉크의 변동성 전망입니다. 앞으로의 가격은 어떨지 아주 객관적인 시각으로 살펴볼까요?
디지털 코인 프라이스나 텔레가온 같은 주요 예측 기관들의 데이터를 싹 모아봤는데요. 아주 기가 막힌 패턴이 보입니다. 연도가 뒤로 갈수록 최소 예측치랑 최대 예측치의 차이가 그야말로 우주급으로 벌어져요. 당장 2040년만 봐도 보수적으로 잡은 모델과 낙관적으로 잡은 모델의 차이가 수백 배가 넘습니다. 이 자산이 본질적으로 얼마나 극단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지 뼈저리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왜 이렇게 예측이 극단적으로 갈릴까요? 그건 바로 재규적 밈 역학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제대로 된 인프라가 밈을 인정해주면 돈이 몰리면서 가격이 오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류 언론이 그걸 떠들고 더 큰 인프라가 들어오고 그게 다시 가격을 올리는 무한 루프에 빠지는 거죠. 결국 어떤 전통적인 펀더멘털보다도 대중의 기분이나 사회적 트렌드에 엄청나게 휘둘리는 고위험 자산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5번째 주제, 전통적인 대조군인 BNK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우리가 야생마처럼 날뛰는 봉크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알파벳 O 하나 딱 빠진 16조 원의 자산을 굴리는 한국의 BNK 금융그룹은 분위기가 완전히 딴판입니다. 한쪽은 사람들의 감정에 따라 움직이고 공급량을 태워버리는 탈중앙화 밈코인이고요. 다른 한쪽은 무겁고 고도로 규제받는 거대한 중앙집권적 금융기관입니다. 인터넷 시대의 금융과 전통 시대의 금융, 그 극명한 차이가 여기서 확연히 드러나는 거죠. BNK 금융그룹을 움직이는 동력은 인터넷 유행 따위가 아닙니다. 아주 확고하고 타협 불가능한 핵심 가치들이죠.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고 자산관리 직원들에게 100% 자격증을 요구할 만큼 전문성을 따집니다. 거기다 핀테크 스타트업을 품는 도전 정신, 실시간 분석으로 투명성을 유지하는 진실성까지. 이런 무거운 사명들이 은행과 증권 부문 전체를 아주 단단하게 지탱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12.5%라는 숫자, 이건 BNK가 그토록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보통주 자본 비율, 그러니까 CET1 수치입니다. 은행이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잘 버틸 수 있는지 보여주는 핵심 지표거든요. 최근에 이들이 동남아시아로 사업을 활발하게 넓히고 있는데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가면서도 자본의 안정성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겠다는 아주 엄격한 규율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BNK는 자신들의 그 막대한 자원을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를 바꾸는 데 씁니다. 2024년에서 2050년 사이에만 제조업의 탄소 배출을 줄이고 녹색 산업으로 전환하는데 무려 3조 2천억 원을 쏟아부었어요. 인터넷상에서 토큰을 소각하고 투기하는 밈 경제와는 확실히 결이 다르죠? 실물 경제를 돌리고 ESG 발전을 이끄는 전통금융 특유의 거대한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마지막 6번째, 현대금융의 두 얼굴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 볼까요? 이 두 세계의 극단적인 대비는 우리에게 아주 흥미롭고 묵직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과연 글로벌 금융의 미래는 대중의 커뮤니티가 만들어내는 혼란스럽지만 폭발적인 밈의 에너지에 있을까요? 아니면 1680억 원의 자본을 움직이는 전통기관의 그 엄격하고 사명주도적인 안정성에 있을까요? 아직 정답은 없습니다만 이미 이 상반된 두 생태계가 우리 시대에 불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겠죠. 여러분의 자산은 과연 어느 쪽에 더 이끌리시나요? 오늘의 도발자는 질문을 남기며 이 흥미로운 해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